양력 10월 24일에서 11월 22일 전갈자리의 대표 성격입니다. 전갈자리 멋지죠? 독서를 품고 있는 과묵한 야심가입니다. 처음에 볼 땐 굉장히 친절해요. 첫 느낌에 이분들은요, 굉장히 뭐랄까 착하고 순종적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만하게 보시면 대놓고 큰 코 다칩니다. 이분들은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걸로도 굉장히 12별자리 중에서 또 최고를 달리죠. 내 속은 막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본인들 속은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좀 약간 약오르기도 해. 나만 속을 막 다 내놓는 것 같아서. 거기다 눈치도 겁나 빨라요. 몰카 같은 거 할 수가 없어. 속아주지도 않아. 이렇게 속아주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척도 안 해요. 척도.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본질에 대해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꿰뚫어 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극단적이고 비관적인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런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려니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질을 잘 봐요. 흐름도 잘 읽고 통찰력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잘 흐름을 읽고 뭐 느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슨 쪽집게 점쟁이 꿰뚫어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의 본심을요 굉장히 잘 숨겨요. 되게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굉장한 매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전갈자리 분들은 좀 야심과 계산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을 또 말을 잘 안 하기는 하지만 좀 많이 친해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살살 그 속마음들이 새어 나오기도 해요. 이분들은 굉장히 과묵하고 얌전한데요. 그 존재감만큼 또 장난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는데요. 계획을 상황 봐가면서 잘 수정해서 자기의 계획을 목적을 달성을 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별자리인 거죠. 이게 끈기는 없어 보여도 본인의 궁극의 목표까지는 정말 가는 사람인 거죠. 전갈 여자 사람들은요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뭔가 그 타락천사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이거 나쁜 타락천사 아니야. 매력적인 타락천사예요. 그리고 전갈 남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초 기질이 있는데요. 역시 타락천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뭐 전체적으로 좀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어가 별로 안 예뻐서 그렇지 음탕한 느낌이 있는 거? 근데 솔직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갈자리 섹시의 대표 별자리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뭐 괜찮고 뭐 한글로 얘기하면 안 괜찮냐? 하여튼 욕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강렬한 욕망을 잘 숨기고요. 표출할 곳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섹시하단 얘기예요. 이들은요 몸짓은 조금 굼뜰 순 있어요. 그런데 그 눈빛 하나만큼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또 되게 반대로 금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너무 금욕적이시면 안 돼요. 사고쳐. 수출복 엄청 멋있고 막 신나게 놀았는데 다음날 눈 뜨면 후회한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그런 거 하지 마. 전갈자리 사람들은 자신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표면적인 거는 막 공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면의 얘기는 공감보다는 어떤 차이점에 대한 걸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난 이런데 넌 이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차이를 즐긴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콕 쥐어받고 싶은, 그냥 차라리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는 게 어쩔 때는 좋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쿵 저러쿵 조언은 원래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 너는 그래 난 이런데 요 이런데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책 제시는 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갈자리 분들은요, 다수의 지인보다는 소수의 가까운 지인들을 아주 무지하게 아낍니다. 특별히 아끼는 친구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낍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바리어가 딱 쳐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티가 그냥 좀 안 나서 그렇지 그 어마어마한 질투와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질투나! 이게 아니에요. 눈에서 레이저 나옵니다. 그러나 정갈자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정말 끝장을 봐요.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를 불태워버려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아주 열렬하게,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분들은 또 야망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야망보다는요, 기준치가 매우 높고 살짝 세속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이 정갈자리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나의 갈망,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주변 지인들과 뭐 이렇게 수다 떨면서 나누지 않아요. 혼자 생각해서 안에 딱 꾹꾹 눌러놓고 차근차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략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막 수다스럽지 않고. 살짝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사자자리 분들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에고이스트라면 정갈자리 분들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분들은요, 되게 이성적이면서요, 지구력도 되게 강하고요, 머리도 좋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타고나서 이만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귀여운 거죠. 본인들의 능력과 성향에 대해서 스스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극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짝 음침하게 보는 거죠. 뭐 밖으로 티 안 내고 뭐 호탕한 척 밝은 척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엄청 염세적이고 현실과 맞서 싸우는 파이터들이기도 합니다. 정갈자리 분들은요, 그냥 내 지인이다, 내 주변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끼고 챙기고 이런 건 없어요. 계산적이고 돈도 잘 챙기고 아끼고 어떻게 보면 짠돌이 짠순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사람, 내 친구, 내 연인, 내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펑펑 되게 잘 써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줄 안다는 거는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냥 대충 만나고 헤어지고 그냥 뭐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이 사람한테 내가 펑펑 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 사람한테 또 멋지게 보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고 또 내가 내 사람들한테 아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갈자리 정말 멋있어요. 전갈자리 분들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되게 아무한테나 내 속 안 보여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내 속 보여주고, 저는 이거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사람한테 정말 잘해요. 내 가족한테 되게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전갈자리의 대표 성격이었습니다. 양력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 사수자리의 대표 성격입니다. 사수 멋지죠? 멋집니다. 간절히 사랑할 때는 간절히 사랑하는데 곧 증오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랑을 시작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은요, 뭐 이렇게 임원 같은 거 되게 잘해요.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행동파입니다. 근데 이분들 막 되게 미치게 공허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허무함을 메꾸려고 그 외부의 것을 되게 열렬하지만 순수하게 흡수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견도 없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되게 냉철한 통찰력이 있어요. 이분들 역시나 진실에 있어서 가차 없는 사람입니다. 정갈자리 분들이나 사수자리 분들, 이분들이요,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솔직하게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냥 다 까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분들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신 적들이 있나요? 그건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나마 사수분들은 척이라도 합니다. 이분들 잔소리 되게 싫어하죠. 근데 사실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혹시 사수자리 분들께 정말 조언을 해야 한다면 용건만 간단히 하십시오. 서론이 길어지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버릴 수 있거든요. 사수자리 분들은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결백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속이 허한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사수들의 애정은 친구, 애인, 특별히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규율에 있어서 좀 독특한 반항심이 있어서 너무 빡빡한 것들은 좀 일단 까고 봅니다. 또 이유 없이 틀에 박힌 무언가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거기다 이분들 스케일도 굉장히 커요. 한계를 정하지 않고 좀 깨부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 약점이 있다면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거? 본인이 조금 질리고 할 목적이 사라진다면 그냥 깨끗하게 손 털고 일어납니다. 변명도 안 해요. 그냥 진짜 지겨워졌다고 깔끔하게 얘기하고 다른 걸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걸 바라기는 조금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안정적인 것을 아주 많이 갈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줄 누군가를, 아니면 나를 잡아줄 무언가를 자꾸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 공허함 때문에. 이분들은요, 목표에 대한 열정과 할 이유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빼고는 모든 건 다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합리적인 거죠. 사수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구원입니다. 항상 언젠가 이런 자신에게 멋진 남편, 멋진 와이프, 멋진 친구,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가진 궁극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허례허식이나 위선은 좀 되게 단칼같이 알아보고 바로 잘라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 사귀는 기준이요, 되게 막 까칠할 것 같죠? 엄청나게 단순해요. 나랑 말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그냥 이거면 땡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지, 관심 분야는 어떤 건지. 그래서 말해보고 나랑 맞으면 그냥 잘 놀아요. 잘 어울리고. 보면 사람을 가리는 편이 아닌 거죠. 사수분들은요, 말만 좀 톡 쏘고 차갑게 하지 굉장히 착해요. 무언가를 부탁하면 투덜거리면서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해주는 분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들어준다고 마구마구 부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칼같이 잘려요. 사수자리 분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면서도 부탁을 다 들어주는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 마음 안에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이 사수자리 분들의 애정을 뛰어넘어
사랑을 해줄 별자리는 솔직히 드물 정도로 사수자리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질투심도 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대방의 애정이 나의 애정보단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질투심이 발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질투심 때문에 상대를 모략하거나 아니면 뭐 찌르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안 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와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그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수자리 분들은요, 확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불꽃 같은 열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사랑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보다 정신적인 결합을 더욱 갈구한다는 것. 사수자리 분들의 본질은 공허함이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거대한 괴물을 찾는다고 해야 되나? 내면이 꽉 차 있는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아, 사수자리 만나려면 좀 신경 많이 써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될 텐데 오히려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재미있는 사람 좋아하고 가볍고 재밌으면 일단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다가오면 숨 막히고 부담스러워서 좀 살살 피해요.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진지하고 막 무겁게 다가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사수자리 분들에게는 무언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걸로 사수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나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사수자리 사람들은 그 상대를 진정한 친구, 진정한 연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들은 완전 무결한 개인으로서 함께하길 바라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속은 좀 공허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절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12별자리 중에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수자리의 대표 성격이었습니다. 양력 12월 22일에서 1월 20일 염소자리의 대표 성격입니다. 소심하죠? 거기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다 못해 관료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묵묵히 순응하시고요. 윗사람이 하라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 개기면 분노 폭발. 완전 장난 아니죠. 위계 질서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지가 않다면 범생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쪽팔린 거 막 간지 안 나는 거 이런 거 좀 못 참아요. 그래서 아닌 척, 그런 척, 별척을 다 합니다. 염소자리라면 좀 척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가 드러나면 뭔가 약점이 잡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속마음이 좀 꼬이고 얌체 같고 소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런 게 보이면 적잖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그 기억이 염소들을 바로 움츠러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염소들은요, 항상 손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할 땐 착하고 없을 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 봐서 행동하는 진정한 융통성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신을 아주 멋지게 합리화시킬 줄도 압니다. 변명 장난 아니에요. 거기다 태도는 매우 뻔뻔하고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염소들은요, 그래서 지내면 지낼수록 거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익을 안 따지는 척 되게 쿨하게 굴어요. 염소자리가 굳건히 믿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최후에 거머쥘 자신의 승리와 성공뿐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안 믿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물론 의리에 죽고 못 사는 염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에 절절매는 염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요, 대부분 야망을 품고 사는데 그것은 좀 성향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야망을 크게 가질 그릇이라고 해서 꼭 그에 맞게 야망을 가지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별자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거는 각각의 성향에 별자리별로 나뉘어지는 성향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 별자리는 그렇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도 성격이 만들어지고 성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자리 뭐 대표 성격, 무슨 혈액형별 아니면 무슨 띠별 이렇게 통계적으로 통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그냥 큰 흐름 속의 하나라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염소자리로 돌아와서 야망을 찾지 못하면 그 내면의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붓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나 우정으로 가면 참 징글맞게 변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염소자리 분들은요, 사랑할 때 그야말로 온갖 계획과 권모술수와 집착으로 상대방을 아주 반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야망이 크다는 건 좀 바꿔 말하면 주변의 만족을 못하고 야망에 몸을 맡기는 일종의 공허한 상태는 아닐까 싶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요, 성취에 목을 매기도 하는데 좀 소심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쓰느라 성과에 있어서 진척도 좀 느린 편이고 성취 과정 내내 신경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거시적이지도 못하고 미시적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성향 탓인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심한 성향답게 아주 무시무시한 복수의 화신들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쪽팔림 당하고 이런 거 죽어도 못 잊어요. 언젠가 어디에선가 어느 형태로든 꼭 복수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복수도요, 아주 잘 정당화시키고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세상의 원리 타령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안다고 자신하는 잘나방 기질이 있습니다. 나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되는 거죠? 아우, 다 모든 염소자리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럴 때 보면 아주 본인들이 다 큰 어른인 줄 아는 거죠. 염소자리 분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좀 비관적으로 말하면서 슬쩍 자기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남이 나한테 이러면 죽일 놈이고 내가 얘한테 이러면 세상의 이치 때문이라고. 뭐 이런 식이니까 염소자리 분들 제 밥그릇을 지가 잘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살기에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첫인상이 굉장히 다루기 쉬워 보이고 되게 착해 보여요. 뭔가 되게 고분고분해요. 처음부터 따박따박 말대꾸하거나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좀 많이 쑥스러워해요. 그리고 뭔가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해요. 알고 보면 철저한 계획파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자리는요, 세월을 가장 잘 타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어수룩해 보이고 더 어수룩해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요, 점점 완화가 돼요. 한마디로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노련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염소자리 사람들은요, 어릴 때 제대로 잡아놔야 합니다. 어릴 땐 내면의 강렬함에 대해서 어렴풋이 흔적만을 느낄 뿐인데요,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지 않았지만 커가면서 그것을 감지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뭐 어리거나 젊은 염소들 중에 좀 막 나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한데요, 그게 크게 뭔가는 하고 싶은데 소심한 성향 때문에 생각이 크게 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렬한 욕망과 소심한 성향의 충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일종의 반작용이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안 그래요. 이게 좀 보수적인 성향 탓도 있습니다. 결국엔 보수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요. 연애에 있어서도 온갖 계획을 세우고 함부로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못해요. 오래도록 곁에 머물러서 자신에게 믿음을 줘야지만 그 복잡하고 꼬인 마음을 서서히 열어갑니다. 그래서 확 타올라버리는 사랑은 아니고 은근히 오래가는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또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잡은 사랑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표현력이 좀 약해요.
표현이 좀 약하다기보다 거의 좀 잘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은 뭔가 좀 유치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염소짜리 분들 단순 명료하진 않아요. 살짝 복잡하신 분들이에요. 야망은 크고 계획파인데다가 내면은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알아주길 바란다니까. 이분들은요, 잘 재고 따지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들고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손익을 의식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기엔 참 얌전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 내면이 부글부글하죠. 성실하면서도 위계 질서에 민감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본인도 그것에 발맞추어가는 염소짜리 분들, 내면에 있는 열망을 겉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긴 하시지만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가 무언가 맡았을 때 그 일을 제대로 끝까지 성취시키는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염소자리의 대표 성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성향분류, 별자리별 대표 성격,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48개의 별자리 쪼개기 그 디테일 버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